김치는 중국의 전통 음식이야. 인터넷의 어떤 한 영상에서 김치를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인터넷상에서 당당하게 중국 전통을 외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해당 영상을 보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김치를 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장회희입니다. 제가 한국 문화의 수호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문화가 좋지 않다고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왔거든요. 중국 동부의 작은 아파트에서 인터넷 영상을 만들고 있었죠. 제 영상에서는 항상 중국 전통이 한국 전통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며 제 말에 동의하고 있었고요. 저는 제 자신과 제가 믿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해가 창문으로 막 비추기 시작할 때 일찍 일어나고 있었죠. 키가 크고 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잠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책상에 앉아 다음 영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은 단순하지만 깔끔했어요.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마시는 걸 잊어서 차가워진 녹차 한 잔만 놓여 있었죠. 오늘도 평소와 같은 날로 시작됐어요. 폰으로 영상들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황진이라는 다른 인터넷 인물이 김치에 관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보통이라면 한국 음식에 관한 것은 무시했을 텐데 이 영상에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영상에서 황진은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집들은 회색 돌담과 붉은 흙 지붕을 가지고 닭들이 흙바닥 마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전통적인 중국 생활의 완벽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황진은 김치를 마치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중국 요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배추를 자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잎사귀에 소금을 뿌리고 큰 그릇에 눌러 담고 있었죠. 그러고는 다른 그릇에 고춧가루와 양념들을 섞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의 발효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영상 하단에는 샵 중국 전통 음식 샵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 동안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턱이 경직되고 있었어요. 한국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긴 해도 김치는 한국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한국 것이었죠. 이걸 중국 것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의도한 것보다 세게 책상에 폰을 내려놓았어요. 차가 약간 튀었죠. 창밖으로 아래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일터로 서두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음식 노점상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그 영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온라인 영상을 만드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리우의 메시지였어요. 황진의 새 김치 영상 봤어?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어요. 폰을 집어들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진실을 말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제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문화라도 말이에요. 책장으로 걸어가 중국 역사와 전통에 관해 모은 책들을 보고 있었어요. 항상 우리 문화를 보호하고 그것에 관한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죠. 다른 문화에 관한 진실이 아닐 때 침묵할 수 있을까요? 리우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거야?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책임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정말로 문화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열었어요. 빈 화면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황진의 영상에 반대 의견을 내면 모든 팔로워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침묵한다면 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할 거예요. 이건 제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중국 문화만 옹호하는 편안한 세계에 머물까요? 아니면 한국 문화를 옹호하더라도 제가 진실이라고 아는 것을 위해 일어서야 할까요? 불편하더라도 답은 분명했어요.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황진이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가 너무 더워지면 다시 밀어내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아침이 될 무렵 저는 최소 10번은 마음을 바꿨어요. 평소처럼 느끼려고 제일 좋아하는 파란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뱃속에는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리우에게 문자를 보내 우리가 늘 가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창가에 걸린 식물들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보통이라면 커피콩과 달콤한 빵 냄새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리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태블릿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죠. 그는 항상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온라인에서 하는 말을 신뢰하고 있었죠. 커피를 들고 앉자마자 김치 영상에 대해 말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말이 튀어나왔어요. 리우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왜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라고 물었어요. 커피잔을 응시하며 김이 올라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 것들을 비판하는 걸로 이름을 알렸잖아. 내 팔로워들은 내가 황진에 동의하길 바라지 한국 문화를 옹호하길 바라진 않아. 인기 있는 게 옳은 것보다 중요해. 리우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이 제 귓가에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 후 사흘 동안 영상 만드는 걸 피했어요. 온라인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죠. 팔로워들이 황진의 김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도 무시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척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대신 중국차 의식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물을 적절한 온도로 데우는 방법과 잎에 부어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중국에서의 차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제 귀에도 제 목소리가 밋밋하게 들리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황진의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100만, 200만, 500만 명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있었어요. 댓글은 우리 문화를 되찾았다고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댓글이 달릴 때마다 뱃속의 돌덩이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나흘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바꾸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2년 전 문화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 수연이 보낸 거였어요. 그녀는 역사를 연구하고 한국 전통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죠. 우리는 컨퍼런스에서 논쟁했었어요. 그녀가 저와 의견이 다를 때의 차분한 목소리와 맑은 눈빛이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한 내용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말하는 방식은 존중했었죠. 김치 논란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은 걸 봤어요라고 그녀가 썼어요. 우리가 많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역사적 진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이건 어느 나라가 더 좋은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진짜 왔는지를 존중하는 거죠. 그것이 당신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닫고 오랫동안 걸었어요. 도시는 제 주변에서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일터로 서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과 함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소포가 있었어요. 안에는 리우가 보낸 책 3권이 들어있었죠. 아시아의 음식 역사와 문화들이 서로 공유하고 빌려오는 방식에 관한 책이었어요. 읽고 나서 결정하세요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그날 밤 책을 읽느라 밤을 새웠어요. 김치가 수백 년 동안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추는 1500년대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전에는 김치를 고추 없이 만들고 있었다는 것도 배웠죠. 한국 가정에서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들이 어떻게 함께 김치를 담그는지 읽고 있었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발효 음식에 대해서도 읽었어요. 각 지역마다 채소를 보존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었죠. 각 전통은 가치 있고 독특했어요.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단지 김치에 관해 배우는 게 아니었죠. 저 자신과 왜 제가 다른 문화를 그토록 쉽게 비판했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아침이 될 무렵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맑았어요. 두렵긴 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죠. 때로는 옳은 길이 쉬운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찾기 위해 편안한 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전화기를 집어들어 리우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이 영상 만드는 게 준비됐어.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김치 역사에 관한 책과 메모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셔츠를 3번이나 갈아입고 결국 저를 진지해 보이게 하는 단순한 검은색 셔츠를 선택했어요.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바꿀 거였어요. 한번 황진의 주장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나면 예전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일부 팔로워들은 화를 낼 테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떠날 수도 있었죠. 그 생각을 하니 뱃속이 꼬이는 느낌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힘차게 나오고 있었어요. 김치가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봤어요. 문화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아요. 김치는 특별한 향신료 배합과 발효 방식을 가진 한국 음식이에요. 역사책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유네스코가 김치 담그기를 한국 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문화가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중국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놀라운 음식들이 정말 많아요. 마지막에 말했어요. 다른 곳의 음식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에 대해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꼼꼼하게 편집한 후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끄고 오랫동안 걸었죠.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었지만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떠오르며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궁금해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영상은 이미 수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댓글 섹션은 불꽃놀이처럼 폭발하고 있었죠. 밝고 시끄럽고 때로는 무서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중국을 배신하는 거야. 왜 한국을 지지하는 거야? 당장 언팔로우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지지하고 있었죠. 정직해줘서 고마워.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이제 더 존경해. 책상에 앉아 댓글을 하나씩 읽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서 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불을 켜지 않았어요. 댓글 섹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지켜보는 동안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리우였죠. 내 영상 봤어. 그가 말했어요. 좋았어. 명확하고 존중이 담겨 있었어. 그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을 했어요. 황진이 반박 영상을 올렸어. 너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어. 다른 큰 계정들도 그에게 합류하고 있어. 팔로워 수를 확인했어요. 이미 5,000명이 줄어들어 있었죠. 더 이상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5,000명의 사람들. 배에 펀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의 이메일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녀는 아시아 전역의 발효 음식 전통에 관한 온라인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국, 한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죠. 저도 함께 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 대화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그녀가 썼어요. 인기보다 진실을 중요시한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수락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황진이 또 다른 영상을 올린 것을 봤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마을을 방문하며 고대 중국 김치 전통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예쁜 이미지로 가득했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이미 1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것이 제 결정을 내리게 했어요. 수연에게 답장을 보내 참가하겠다고 했어요. 온라인 토론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매일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았죠. 아파트는 책, 메모, 빈 찻잔으로 어지러워지고 있었어요. 밤에는 몇 시간밖에 자지 않으며 최대한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토론 당일 화상통화에 참여하면서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8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대학 교수, 음식 역사가, 문화 전문가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저는 작게 느껴졌어요. 그저 멋진 학위 하나 없는 인터넷 영상 제작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중국 역사학자 중 한 명인 왕 교수가 바로 저를 공격했어요. 왜 중국인이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거지? 국가적 자부심이 없나요? 그가 따져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죠.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물러나거나 화를 냈을 거예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연구 내용을 떠올렸어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자부심입니다. 대답했어요. 중국 문화는 그 자체로 풍부하고 놀라워요. 다른 전통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토론이 계속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중국 파오차이와 한국 김치의 차이점에 대해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문화 교류가 어떻게 기원을 지우지 않고 이루어지는지 설명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 시간 토론이 끝날 무렵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왕 교수는 여전히 저와 의견이 달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지적이었어요. 일본 음식 역사가는 제 견해를 신선하게 정직하다고 불렀죠. 수연은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우리 토론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다른 종류의 시청자들이 저를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뉘앙스와 정직한 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예전 팔로워들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댓글은 사려 깊고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여러모로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 콘텐츠를 둘러싼 새로운 대화들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강한 목적 의식이 생겨나고 있었죠. 김치에 관한 제 영상을 올린 지 3주 후 상황이 정말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누군가가 제 집 주소를 온라인에 올려놓은 거예요. 전화기에는 화난 메시지들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라와 같은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심한 말들을 해서 여기서 다시 말할 수도 없었죠. 그날 제 영상에서 제품을 언급해달라고 돈을 주던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논란은 우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그날 끝날 무렵에는 다른 두 회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날 저녁 어두운 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유일한 빛은 창문 밖 가로등에서 들어오고 있었죠. 아파트가 춥고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울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죠. 제 할아버지는 80세예요. 중국 역사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죠. 항상 저와 중국 문화에 관한 제 영상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장외이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늙어 보이고 있었어요. 왜 중국을 위해 일어서는 대신 한국 것들을 옹호하고 있니? 그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은 모든 악의적인 메시지를 합친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제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화난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중국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은 충분히 위대해서 다른 나라의 전통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우리 가치의 일부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제가 알면서도 거짓된 것을 지지한다면 저를 존중하실 수 있을까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마침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숨을 쉬셨어요. 동의하진 않지만 이해는 한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알게 될 것보다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화유산 매거진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 논란에 대해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죠. 그 기자는 저를 반중국이나 친한국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문화적 진실성을 위한 목소리라고 표현했죠. 그 기사는 어려울 때에도 정확성을 위해 일어선 것에 대해 저를 용감하다고 불렀어요. 이것은 모든 어려운 시간 후에 찾아온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 거였죠. 천천히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문화적 연결고리라는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이 영상들에서는 아시아 음식, 예술, 전통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독특함을 유지하는지 탐구하고 있었죠. 과거의 편향을 인정하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배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 만두가 여러 아시아 국가에 존재하는 모습, 한국의 만두, 일본의 교자, 중국의 자오즈를 보여주며 각각 고유한 맛과 접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음식들이 수백 년에 걸쳐 나라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며 변화하고 적응했지만 여전히 특별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전 팔로워 중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좋아하는 새로운 팔로워들이 생겨났죠. 시청자는 이제 더 적었지만 대화는 더 깊고 의미 있어졌어요. 모든 것을 바꾼 김치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후 특별 영상에 리우와 수연 모두를 초대했어요. 우리는 중국, 한국 및 다른 나라의 음식이 있는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죠. 문화적 존중과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여전히 중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여전히 제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변화에 열린 자세를 가짐으로써 더 강해졌던 거죠. 김치나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영상 마지막에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특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제 여정은 저를 다른 문화를 비판하던 사람에서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진정한 힘은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